지난 금요일 날 그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 특검에 이제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그러니까 공소 취소란 말은 없는데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그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오늘까지도 그리고 이제 6월 3일 선거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인데, 이거 민주당보다 일단 야당 쪽에 일단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네. 여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강대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금 있으면 올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네. 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특검이 한 게 아니에요. 네. 이 공소 제기는 검찰이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월드컵에 대해서 우승팀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올림픽 조직위에서 네. 갑자기 월드컵 피파에게 네. 야 너네 우승팀 올라가는 거 취소시켜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는 것처럼 IOC가 있고 피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피파에서 갑자기 올림픽 뭐 8강 진출하는 그러한 팀에게 네. 야구 취소시켜 하는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왜 이거를 법을 만들어서 특검이 왈가왈부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의문감이 들고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지금 개혁신당 조홍천 경기도 후보가 연석회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모으고 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것을 그 수도권 연석회의가 아니라 전국 모든 후보자들 확대 회의를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공소 취소에 대해서 공소 취소야말로 사법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네. 거를 대통령실에서도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아까 속보 나온 게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특검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한 거죠. 네. 아마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깐 덮겠다는 거예요. 네.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네. 보인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공식 특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에 뭐 그 이화영 씨라든지 그리고 방용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안 하니까 위증죄로 싹 다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답정너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뭐를 찾았대요. 근데 난 뭘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일단은 몰라요. 예. 네, 뭘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러면 이제 위증죄로 고발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뭐를 하든지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찾았으면 이미 대통령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재판에다 현출하면 되거든요.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조작 기소 특위를 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도대체 이렇게 증거 조작 기소가 됐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좀 알기 쉽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황인데 너무 힘든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뭐 김현정 의원도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었어가지고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을 이제 민주당 나온 패널들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여선 대변이랑 친하니까 네.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이게 민주당에서 변호사 패널이 나와도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야, 항상 하는 얘기가 뭐 그 속기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제가 한단 말이에요. 제 선에서 정리한 건 뭐냐면 뭐. 민주당의 의견을 제 선에서 정리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쌍방울 대북 사건 관련해서는 리오남? 그 리오남이 실제로 필리핀에 없었다고 증거가 나왔다고 이게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죠. 이제 국정원 보고 자료인데 국정원이 쌍방울 사건 때문에 새롭게 뭐 그 조사해가지고 낸 보고 자료가 아니라 그냥 국정원은 전통적으로 그냥 원래 그 리오남을 추적해야 되는 인물이라서 네. 그 사람의 그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계속 추적한 보고서를 계속 이제 발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사람이 그 쌍방울 사건이 있기도 전에 발간한 보고서에 네. 당시 쌍방울 쪽에서 주장하는 그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 날에 그
그 국정원 보고서에는 거기 없었다. 네. 그 저기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이제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하나 발견한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하영 관련해 가지고 여기 우리 앵커님도 계시지만 진짜 나는 진짜 연어술 파티가 있다고 생각하네. 아 진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이하영이 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증거가 어딨냐 계속 이랬잖아요. 네. 근데 국조특위 하기 전까지 네.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그 편의점에서 산 3,000원짜리인가요? 얼마 되는 술. 영수증이 네. 있었는데 네. 그 영수증 나왔을 때도 국민의힘인가 그 야권에서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네. 그 3,000원짜리가 소주라고 적혀 있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았었는데 국조특위 마지막 날인가 그때 이 술을 산 그 이사가 나와가지고 술 내가 산 거 맞다. 근데 이거 수원지검에 갖다 주려고 그 뭐 산 게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차에서 마시고 싶어 가지고 샀다는 증언을 이제 나온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아 맞네. 그 이하영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술이 있다고 주장해가지고 사실은 아리까리 했는데 이번에 쌍방울 직원도 술 샀다고 인정을 했고 근데 그 술은 제공된 게 아니라 본인이 먹었다고 하니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니 그거를 근무 시간에 왜 수원지검 옆에 있는 편의점에 사가지고 차에서 마시려고 샀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 때 정적인 이재명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총동원돼 가지고 네. 표적 수사를 하고 네. 조작 기소를 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뭐 증거나 정황들을 조작을 했다. 그것을 국조특위에서 밝혔다. 그러니까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새롭게 파헤치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아니면은 뭐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를 밝히겠다는 특검이라서 이 특검을 제대로 밝히고 나면은 뭐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근데 공소 이제- 유지의 불가능성이 나오면 재판부에서 공소 기각을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무죄 판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특검한테 수사를 하지도 않았던 특검한테 그 전에 모든 사건들을 다 몰아가지고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권한까지 주자고 하는 건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뭐 국민 여론과 아니면 의견 수렴 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번 특검법안에 공소 유지와 관련된 조항을 넣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최혜병 특검 때도 공소 유지 관련된 쉽게 말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조문을 넣었는데 최혜병 특검이랑 이 특검법안이랑 만 이 공소 유지 관련된 조항을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왜 넣냐? 최병 특검이랑 이 특검법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냥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뭐 뇌물 받았는지 금품 받았는지 옷 받았는지 이걸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도 그 박정훈 대령을 왜 무리하게 기소했는지를 살펴보는 특검이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와 관련된 조항을 넣은 것이고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공소유지와 관련된 조항을 넣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게 오늘 아침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신가요? 그분 라디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 쭉 들어봤는데 이번에 특검은 새로운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걸 뭐 거기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뭐 가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말씀이 본인이 제출한 법안인데도 이게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네. 테러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민주당의 테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천준호 의원이 발의하고 그랬죠. 공동 발의가 31명밖에 안 돼요. 네. 이 공동 발의 중에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공동 발의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발의만 한 거고 30명 모여서 31명 정확히 발의만 한 거고 뭐 박균택, 뭐 백승아, 아까 말한 뭐 김현정, 뭐 네. 이주희 이런 약간 법조인을 좀 껴가지고 발의만 한 거고 그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정리하시긴 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서명하지 않았다. 당론이 네. 아니라고 하기에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찬성은 하신 부분이라서 대통령은 100% 찬성하겠죠. 왜냐면 네, 속도 조절 네, 아까 우리 강전희 변호사 얘기했는 대로 싫다고를 안 하셨어요. 네.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다만 하셨고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만 좀 국민 의견 그건 수렴하라고. 한마디로 시기와 절차를 수렴하라는 것은
6.3 지방선거 끝나고 해라. 이게- 왜 5월에 하려고 하냐. 이게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사실 이 특검이 만들어져서 특검이 검찰의 공소를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50 때도 안 그랬거든요. 50 때도 뭐 청와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니 그래도 검찰이 법을 지켜야지. 영화 1987 보시다 보면 하종우 그 검사가 나 뭐 대공팀이야. 하종우 하종우 AI 수석 말고 그럼 하종우 역할을 했던 그 중앙지검 검사가 내래 뭐 대공팀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뭔 소리냐? 난 중앙지검 검사다. 그러면서 시신 포기각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신에 대해서 보존하라 명령 내리잖아요. 그런 식의 50 때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이랬냐? 왕권 시대 이랬어요. 왕권 시대에 무슨 뭐 다 잡아놓고 해도 의금부가 와가지고 우리 의금부입니다라고 하면 잡아놓던 사람 빼주고 다시 안 잡은 사람 다시 집어넣고 이게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왕권 시대로 가는 근데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내용을 쭉 한번 찬찬히 봐봤는데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만든 사람은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티나지 않으면서 모든 목적은 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갈 수 있게끔 굉장히 얼기설기를 대충 있게 한 게 아니라 엄청 자세하게, 그러니까 엄청 제가 봤을 때는 정성을 깃들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똑같은 뭐 이제까지 특검법은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가 공소유지 여부만 딱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되게 엄청 심혈을 기울인 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법안 발의한 분들 중에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본 게 아닌가. 아니 그만큼 누군가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여기를 엄청 오랫동안 이 특검법을 준비를 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뭐 이제 사실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네. 이러한 형태의 법안이 결국에는 나올 거라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했던 대로 온 거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착착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할 때도 항상 방송에서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정무적으로 시기가 언젠가 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시기적으로는 나는 너무 부적절한 것 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왜 근데- 지금 해야 되냐면 8월 전당대회 때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김용남은 대통령의 선택 김용남 이러고 있고 네. 우상호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이러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지방선거를 뛰겠다는 분위기가 있을 때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지 8월 달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그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친청계가 다시 잡게 되면 정청래가 잡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근데 그런 이거 뭐 친명계 입장에서는 바로 통과를 시켜야 그러니까 돼요. 그런 해석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만약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걸 안 해주려고 할 거다.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언급은 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5월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진짜 민주당 안에서는 전 진짜 궁금하긴 해요. 민주당 안에서는 그냥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정말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걸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선거 앞두고도 하는 것인지 이제 어떤 기류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어떤 당의 안에서의 기류는 근데 일단은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 기자회견인가요? 그거를 하면서 어쨌든 뭐 시기와 절차 관련해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 수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해석을 네. 그러면은 약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네. 강행하지 말고 네. 어쨌든 지금 여러 뭐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또 뭐 일부 진보 언론에서도 약간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비판을 하니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는 시기도 많이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두 번째는 지금 뭐 야권이나 아니면은 법조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뭐 이른바 그 셀프 대통령 셀프 관련된 이러한 이해 충돌 논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뭐 일부 법안 조항들이 조금 뭐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컨대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판관 재판 판사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회 추천을 그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냥 그 임명 제거만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더 이 법에서 되게 특이한 게 뭔 줄 알아요? 네.
대통령이 이거 임명을 거부하면 제일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이 되게끔 돼 있어요. 나는 이런 방도 처음 아니, 봤어. 아무튼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국회 추천목 중에서 물론 보통은 그 특검에서 뭐 여당이 조금 더 많이 하고 야당목이 있고 한데 네. 그런 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면은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아니 특검에 대한 네. 추천권은 각 당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이 조금 다르니까. 선택을 대통령이 하는 네. 거죠. 그것도 네. 선택을 임명을 아니면은 뭐 대한변협에서 더 많이 추천하게 하든지. 아니 각 당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를 바꿀 수정해서. 수정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다.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수 결집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 특검법이 활용된다고 하면은 정무적으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거 좀 당연히 되게- 판단해야죠. 아니 우리 앵커님 저기 우리 패널도 말할 수 있게 좀 아니 내가 궁금증이 들어서 아니 이렇게 그러면 특검 임명을 내가 대통령이 살려봐야지. 하시는데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후보 리스트를 사실은 뭐 조정해서 하면 되죠. 아니 그럼 대통령 사건이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검을 다 아니 뭐 그렇게 민주당이 해봤으니까. 임명하는 특검 뭐 몇 명은 뭐 다른 야권한테 준다든지 대한변협한테 준다든지 법조계에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 민주당 내 기류는 어떤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그 우리 여성 저는 대회 지금 모르죠. 계속 힘드니까 제가 오늘 강제로 아침에 변호사가 이게- 라디오를 들어봤는데 네. 김용남 전 의원 지금 평택에서 후보로 뛰고 네.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형태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플레이어들 후보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이 금태섭 의원이 진행하는 라디오였는데 네.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였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김영남 후보가 네.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이야기를 판단할 하더라고요. 일인데 왜 그 공소 그러니까 그 특검이 그걸 공소 유지 여부를 그러니까 결정하냐고. 이번에 그 특검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들었었거든요. 말씀을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유죄명인데 왜 그러지?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그 공소 유지와 관련된 거를 아예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조작 기소 특검에서 검찰들 윤석열 검찰에서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검사가 그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가지고 당연하죠. 자신들이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굳이 특검에서 안 가져와도 저는 공소 유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여선홍 대변인 부대변인이 얘기한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라고 주장을 굳이 하니까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장을 하시니까 민주당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뭐 그렇 수사까지야 그냥 용인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제대로 하시려면 만약에 조작서 수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특검법이 발동을 해서 대통령 지금 재판 정지되어 있잖아요. 헌법 84조. 제가 보기엔 왜곡된 해석인데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 다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 특검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검사가 조작을 했네. 그럼 그 검사가 적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던가 이 특검법에 의한 조작 기소로 인한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 검사가 처벌받은 그것을 이재명의 변호사가 이재명 재판 재개하면 거기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네. 아까 국정조사에서 이번에 그 위증죄로 싹 다 고발했잖아요. 네. 이화영이네 뭐네 해갖고 아니 이화영이 아니야 저 방용철이랑 그 방용철이랑. 김성태 네. 네, 서른 몇 이쪽에 명. 이쪽 쌍방울 쪽 사람들에 대해서 싹 다 위증으로 그 고발했잖아요. 그 결정 나온 다음에 하면 되는 그치? 거예요. 예. 근데 왜 근데 재판도 결정이 안 언제 받게 하냐는 나오는 거지. 안 나오지. 안 나오죠. 결정이 언제 나올 수가 없죠. 사실 뭐 그 결정은 법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말한 게 위증이라는 거잖아요. 그 법원에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오남 같은 경우에도 방용철은 내가 이제 해질 무렵에 필리핀의 호텔 뒷문에서 만나서 이제 회장님 계신 방까지 에스코트 했다.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본인들 보고서에는 그때 필리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리호남의 여권이 어디 여권이- 제3국에서 발견 뭐 근데 이 나왔다, 사람은 뭐 여권 이렇게. 여러 개 쓰면서 그렇죠. 다니는 그렇지. 사람이라서 그렇지. 이미 이런 이야기들은 법원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게 뭐가 나왔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다 밝혀졌으니까 진짜 그리고 여기서 특검해야 가장 된다. 황당한 게 만약에 검사가 조작 기소를 했다. 그럼 여기서 무능함은 누구냐? 당시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입니다. 이재명을 직접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요직에 앉아 있잖아요. 다 공천 받았고 지금 뭐 박균택, 뭐 김동화 이런 분들 다 그때 이재명 변호했던 변호사들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런 주장을 안 했어요. 그때는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저희가 사건하다 보면 이거는 검찰이 좀 오버했는데 이러면 저희가 공소권 남용입니다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주장 안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능한 그분들한테 국가를 운영할 국회의원 공천이나 혹은 이런저런 권한 다 주고 나서 지금 와서 다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뒤집어 엎겠다? 저는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쌍방울 대부 사건만 제가 저는 대장동 사건은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쌍방울 대부 송금 사건도 저는 김성태 씨가 밝혔다시피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공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성태 씨랑 만난 적 없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뭐 서로 전화 통화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영희 씨가 어디 술자리에선가 바꿔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다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다 인정한 부분이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과연 그거 관련해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왜 본인 스스로 막 이런 것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도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 또 뭐 하실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더 없잖아요. 더 이상 뭐 대통령 뭐 다시 출마할 것도 아니고. 푸틴과 시진핑을 보시면 계속 하잖아요. 아 진짜 아니 너무 멀리 나갔나요? 나는 솔직히 이 특검법도 대한민국 법 취지를 허문 거라 생각하지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무슨 예. 대통령의 연임을 생각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사람들이 네.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우리 대통령 연임하면 안 될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은 연임 안 한다 5글자 얘기 안 하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개헌 정족수가 부족할 건데 이 얘기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조건부로 얘기하잖아요. 네. 개헌 정족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게 본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진짜 신경 많이 쓰시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죠. 사실 국민들 일부는 오늘 내가 너무 말이 당당하면 많다. 지금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가지고 중지된 게 아니라 각 재판부가 그냥 자체 판단해갖고는 맞아요. 추정해 놓은 거잖아요. 재판 진행해라. 그럼 오히려 아니 무죄 나올 건데 지금 그럼. 이번에 국정조사로 다 나왔다며. 그러면은 뭐 무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위터 쓸 시간에 재판 나오고 남지.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반쪽 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이-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재판 받으면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기를 싶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법원이 민주당과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재개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아마 제기하는 합니다. 순간 올 가을에 예산 영원으로 삭감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가뜩이나 지금 법원 예상. 아니 검찰청도 없애는데 뭐. 아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개한 것도 공판 재개한 것도 뭐 권한 남용이다. 또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죠. 헌재에다가 4심제 권한을 줬는데 뭐 법의 국제가 있어요. 법의 국제가 있어요. 법의 국제. 하여튼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고발을 있어요.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왜 특검법이 나왔는지 그냥 원인을 조금 생각해 보면 네. 올 가을에 검찰청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은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법부에 아니, 대한 불신이 있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뭐 불법 위법하면서 갑자기 뭐 잡아 들어다가 고문하고 뭐 협박하고 이러면서 그냥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이랬는데 우리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그냥 굉장히 교모하게 이 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사건을 만들어 버리고 정황과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해서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증인을 이렇게 뭐 회유하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재판에서 다 풀면 되지 왜 따르게 하느냐고 주장을 하지만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정치적인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니 무조건 그러면은 일단은 그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졌던 다른 것들을 다 바로잡고 있는데 검찰만은 이 사법개혁 시스템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 안에서만큼은
검찰이 조작돼서 기소를 하더라도 무조건 3심까지 받아야 되냐. 사실은 그게 조작된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판에서 증명해라 하는 것은 약간은 오히려 이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피해자. 검찰이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게 바로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입법, 행정, 사법이 지금 대한민국이 3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입법부니까 입법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짚고 싶고 결국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 조작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본인들이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려 하는 거죠. 아니, 검찰에게는 지금 뭐 보안 수사권조차도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은 수사에, 기소에 그런 다음에 공소유지 권한까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이냐? 그리고 입맛에 맞을 때는 계속적으로 모든 걸 다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5년 내내 특검 전국 하겠다라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이거를 도대체 왜 이 지방선거 이전에 꺼내왔는지 여러 가지 좀 시기적으로 의문점은 있지만 민주당은 언젠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면 사법개혁하면 되지. 검찰은 행정부거든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데 지금 특검법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특별 판사법을 따로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러한 우려도 지금 되고. 뭐 대법관들도 뭐 증언하고 그리고 네. 법관평가제도라는 걸 하겠다고 민주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관평가제도가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판사들은 뭐 9시 출근하고 6시 네. 퇴근하는 거뭐 찍은 걸로 평가할 거예요. 판결로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 나온 거. 그러면 그 전국에 수많은 뭐 정치 사건들 있잖아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판사들 100점, 국민의힘 쪽 혹은 뭐 지난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 유죄 취지로 뭐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이거 빵점이에요. 네. 다 어디 다른 데로 이제 유배 보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법관 평가 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국민들은 법원에 갔을 때 강압적인 판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그거 민원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판사들은 왜 평가를 받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평가는 민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판결 내리는가. 국민들은 이미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판사는 왜 평가를 받지 않냐면 그 사법파동 시스템 때 예전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판사들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래서 국회에서 판사는 탄핵으로만 그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인데 그래서 판사라는 그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유지해주고 있는 기능이 우리나라에 60년 이상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법 왜곡죄를 만들 때 그때 항상 했던 얘기가 그러면 사법, 입법, 행정 중에 사법부만 왜곡죄를 만드냐? 입법 왜곡죄를 국회를 만들고 행정 왜곡죄를 만들어서 부동산 정책 못하면 뭐 왜곡을 해서 처벌을 하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법관 평가할 거면 대통령도 똑같이 대통령 평가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평가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평가는 이제 우리가 선거로서 하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사법 시스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검찰에 조작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을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많이 남용됐다. 그래서 검찰청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가 있다. 이것도 바로 잡자. 이게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뭐 그 재판 관련된 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법 왜곡죄 생긴 거예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서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 뭐 이런 식으로 정권을 쫙 갖다 놓고 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도 수감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조명하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였다. 김영삼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아들, 이명박의 친형, 또 뭐 이러한 노무현의 친형 다 조명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조명한다고 하니까 그 검찰청 해체한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완전 사법 개혁이 아니라 약간 너무나 이상한 뉴 노멀 시각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검찰은 원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 아주 뭐 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뭐 민주당 진영에서의 시각이 뭐 저는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반면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정교하게 뭐 할 사람이었으면 정치를 그렇게 했었을까? 계엄을 했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은 이번 개인적으로 들지 이번 않아서. 국조특위에서도 네. 이재명 수사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민정비서실에서 모든 거 다 보고하잖아요. 보고한 것과 지휘한 건 다르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이재명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수사 지휘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럼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세요 했는데 그거는 가이드라인 지시한 게 아닙니까? 그 대장동 판결에 항소 대해서 포기는? 신중하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항소한 것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일선 검사들이 항소한다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행동하라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본인도 근데 인정했잖아요. 뭐 우리 여부대면도 잘 알다시피 여기 뭐 청와대에 갔다 뭐 안 가 여기는 다 안 계시지만 보통 그런 일일 보고는 다 올라가잖아요. 대충 저희 뭐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경찰 같으면 정부 경찰도 제가 알기로 민정비서실에 뭘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자체에서 이렇게 수사 보고하고 그러진 않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보고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맞아 문재인 정부 때 계셨죠. 청와대 아 맞네 계셨구나. 예.